여러분, 연애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든 순간 중 하나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싸우고 난 뒤에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을 때예요. 특히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할 때는 마음이 괜히 더 불안해지고 온갖 상상을 하게 되죠.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직 화가 난 걸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걸까? 혹시 이대로 끝나자는 신호는 아닐까?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손은 계속 핸드폰을 향합니다. 카톡 알림이 울리면 혹시나 그 사람일까 싶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작 그게 단체 채팅방 알림이거나 쇼핑몰 광고 문자인 걸 확인하면 허무해지고요. 그 순간 느껴지는 공허함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더 답답한 건 여자 입장에서는 싸웠으니 이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고 화해의 타이밍을 잡고 싶은데 남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괜히 혼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내가 덜 중요한 건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 남자가 무조건 나를 향한 마음이 식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들만의 심리적인 특성과 대처 방식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싸우고 난 뒤에 남자들이 왜 연락을 안 하는지 5가지 대표적인 심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감정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남자와 여자는 싸움 후에 보이는 패턴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자들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바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마음을 털어놓고 우리가 싸웠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정반대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본의 아니게 상처되는 말을 쏟아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남자가 화가 난 상태에서 억지로 연락을 했다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너랑은 못해먹겠다 같은 극단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죠.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이미 상대방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 감정을 다스린 다음 차분해졌을 때 다시 접근하려는 거예요. 즉, 연락이 없는 게 꼭 무관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으니 괜히 더 상처 주지 말자라는 나름의 배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여자 입장에서는 이 침묵이 무시로 느껴지니까 답답할 뿐이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 못하는 경우. 남자의 심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싸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많은 남자들이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격이 강하거나 체면을 중시하는 남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보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심지어는 여자친구가 울고 있을까봐 걱정도 되지만 자존심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남자는 화해하고 싶어서 휴대폰을 들었다가도 내가 먼저 보내면 얘가 날 무시할 수도 있어, 괜히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 거야 라는 생각에 결국 메시지를 지워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버리니 여자 입장에서는 더 답답해지는 거죠. 이건 사실 단순히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연애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심리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는 게 꼭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싸움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는 경우. 여자들은 싸움을 관계의 위기로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빨리 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반면 많은 남자들은 싸움을 연애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싸움 그 자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싸웠다고 해서 내일 헤어지자는 건 아니잖아 라는 식이죠.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우린 왜 이렇게 자주 싸우는 거야? 이제 그만 만나야 하나 봐라고 심각하게 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싸운 건데 왜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연락 유무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는 지금 당장 연락해서 풀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남자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연락을 미룹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버려진 기분이 들고 남자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걸로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는 경우. 남자들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말 단순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예요. 싸움 직후에는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죠. 괜히 잘 지냈어? 라고 가볍게 시작하면 상대가 너 지금 장난해? 라고 화를 낼까봐 겁이 나고, 미안해라고 하면 또 뭐가 미안한데?
라는 반문이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결국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서툽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무관심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괜히 더 큰 싸움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카톡 창을 열었다가 뭐라고 쓰지? 하면서 한참 고민하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닫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건 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신중함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조금 덜 불안해질 거예요. 진짜로 마음이 식어서 거리를 두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자가 정말로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싸움을 계기로 이 관계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마음속 결정을 내리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거죠.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싸움 이전과 이후의 태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고 애정 표현도 많던 사람이 싸움 이후 갑자기 차갑게 변한다면 단순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정이 멀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대화 자체를 피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싸우고 나서 남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정리하려는 경우,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 싸움의 무게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는 경우,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식어서 거리를 두는 경우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연락 없음 하나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행동이라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조심하려고 연락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식어서 연락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침묵은 같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연애는 결국 서로의 방식과 차이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상대가 다르게 반응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연락만 바라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 시간을 내 마음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이 관계에서 내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대가 연락을 하든 하지 않든 나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힘을 조금은 기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싸우고 난 뒤 대화의 방식도 정말 중요해요. 상대가 연락을 했을 때 왜 이제야 연락했어? 라고 몰아붙이는 대신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싸울 때 어떻게 풀면 좋을까? 라는 식으로 미래를 향한 대화를 해보는 게 좋아요.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싸움을 대처하는 방식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연애는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사과했는지, 누가 더 참았는지 따지는 순간 관계는 점점 지치게 돼요. 중요한 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늘 기다림과 불안으로만 채워진다면 결국 나 자신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